문제 2-1번 가스 절연 개폐 장치 등의 내부 절연을 위해 사용되는 SF6 가스의 특성과 항공오염 방지를 위한 SF6 가스 대체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여러분 문제를 보실 때요. 저는 이렇게 좀 봐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냥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딱 보면 뭐예요? 아, 여기서는 SF6 가스의 특징을 쓰고 그 다음에 항공오염이 되니까 대체가스 기술에 대해서만 쓰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거 웬만큼 하신 GIS 공부하신 분들은 가스 특징 웬만큼 다 나와요. 그죠? 소홀력이 어떻고 비중이 어떻고 절연력이 어떻고 공기에 비해서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답안지가 다 똑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를 받아들고 아 이걸 어떻게 써야지 좀 더 남하고 틀리고 채점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건가 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GIS 등 내부의 절연, 그럼 GIS SF6 가스가 어떤 특징 때문에 적용이 되고 GIS에 적용되는 SF6 가스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그 특징을 어느 정도 나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한 꼭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그럼 뭐 SF6 가스의 특성도 기본적으로 적어놔야 되겠죠. 근데 이게 글로만 되면 그죠? 너무 이 답안지가 길어져요. 그냥 재미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SF 가스의 대체 기술. 이거 막 모르는 말로 뭐 G3 가스, N2 가스를 어떻게 조합을 하고 뭐 모르는 단어들이 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서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떤 잘 모르는 단어의 조합보다는 이게 트렌드가 어떻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요점을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더 중점을 두면 훨씬 더 나은 답안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 이 답안지에 저희 모범 답안지에서는 육불화학 가스가 안정도가 높고 뭐 한데 지구 온난화 이런 뭐 23,900배 높은 문제로서 뭐 이런 말도 쭉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주 모범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를 좀 더 넣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거 SF6 가스를 제한당하고 있죠. 어떤 그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지금 교토 의정서 다음에 파리 의정서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2030년까지 3억 톤 넣는 37% 정도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대내에 천명을 했어요. 그에 따라서 각종 정책들도 전부 다 SF6 가스를 쓰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 이게 제일 임팩트가 크거든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이게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때문에 못 써서 대체가스를 쓰고 있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요를 딱 접어두고 하지만 GIS에서는 지금 뭐예요? GIS를 왜 쓰죠 우리가? 그것도 써놔야 되는 거예요. GIS 왜 씁니까? 일단 5개용 수변전 설비에 비해서 어떻게 되죠? 4분의 1 면적밖에 차지 안 해요. 그리고 삼상일관용은 또 분리용보다 한 75% 정도의 또 면적밖에 차지 안 한단 말이죠. 첫 번째, 면적이 줄어든다. 두 번째, 금속체 인클로저로 되어 있고 접지 개폐기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자가 뭐예요? 확실한 안정을 보장할 수가 있죠. 안전성. 그 두 문제를 인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거의 절연류 수준, 2기압 정도의 절연류 수준에서의 절연력을 가지는 SF6 가스를 그 안에 봉입을 시켜가지고 그 면적을 축소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SF6 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GIS에서의 SF6 가스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이제 SF6 가스의 특성, 특징. 이거 답안지에 잘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뭐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잘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만 쓸 수 있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다 외워서 아주 무난하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들은 다 요거 전기적 특성에 포커싱을 하죠. 절연력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절연 내력이 우수하다. 공기 한 2, 300 정도의 내력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전자합착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능력이 100배 낮고요, 공기에. 이게 어마어마한 메리트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SF6 가스를 쓰면 아주 안전성, 절연력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특징의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면 이런 어떤 분자 구조, 육불화항의 분자 구조를 하나 정도는 그려줘서 이게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답안지에 써주면 다른 답안지보다는 훨씬 더 심심하지 않은 답안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시라라고 하는 걸 적어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부터가 이제 모범 답안에 없는데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시면 이거는 SF6 가스가 GIS에 썼었을 때의 특성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답안지는 안 돼 있는데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SF6 가스가 GIS에 들어갔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걸 여기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참고 자료도 보시면 있을 건데요. SF6 가스는 전자 부착력이 매우 커서 소능력이 우수한데 얘는 압력에 따라서 절연력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정 압력 이상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그 일정 압력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GIS에서 전격 압력 이하로 떨어지면 경보 압력이 되고 또는 이제 그 이하로 떨어지면 폐사 압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여기 내용에 보시면 20도시에서 5kg per cm 제곱 g의 경우에 가스 압력이 4.5로 떨어지거나 4.5로 떨어지면 위험 신호가 오고 4로 떨어지면 조작 회로가 폐쇄가 된다. 이런 부분은 SF6 가스의 압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특징을 충분히 GIS에 적용을 할 때 설명해 주면은 남하고 틀린 답안지가 되겠죠. 그죠? 이것도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거고 GIS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자, 그러면 SF6 가스의 절연 압력은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냐? 얘 그냥 압력이 높아지면 계속 좋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맞춰주고 이거 절연력을 맞출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폭시 절연 정도, 고체 절연 정도의 절연력을 압력을 높여줘서 맞추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얼마 정도? 밀리미터 퍼 50kV per 밀리미터. 이 정도의 절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압력을 맞춘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특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이제 또 GIS에서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SF6 가스는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특성이. 그래서 이게 아크로 인해 가지고 가스가 분해가 되더라도 바로 또 제자리 찾아옵니다. SF6 가스는. 그래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는데 얘가 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수분이 없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수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SF6 가스가 SF4의 분해가스를 가지고 있어서 분해가스가 발생이 되고 이 분해가스로 인해서 금속 표면을 산화시키고 열화의 원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분 관리를 한다고 GIS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수분이 뭐예요? 분해가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분해가스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금속 산화를 일으켜서 열화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액화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SF6 가스송의
분해가스 SF4와 수분에 의한 에폭시 절연물의 옆면 절연 특성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이걸 디테일하게 쓸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수분이 마를 때는 뭐예요? 절연 전하가 된다. 시간에 따라서 이거를 이야기를 이 표에서 하고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언급해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남다른 답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IS의 SF6 가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체절연 재질은 별로 익숙치 않죠. 근데 이제 크게 나누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고체절연물 두 번째 뭐예요? N2가스 뭐 지슬가스도 있지만 N2가스 또 뭐가 있습니까? 압축공기 뭐 이런 건데 사실은 대체가스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걔 혼자로서 뭘 존재할 수는 없어요. 왜? 절연력이 SF6 가스를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섞어요 뭐를. 그리고 뭐 다른 기능을 막 추가를 시켜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고체절연물로 하거나 또는 혼합가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혼합가스를 쓰는데 SF6 가스를 없이 쓰는 게 아니라 혼합해서 쓰는 거예요. 혼합해서. 그 다음 세 번째 압축공기 드라이에어 얘도 질소하고 산소를 넣어가지고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기타 이제 그 메이저 외국 회사에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개발하고 있다. CO2 가스나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이거 다 외워서 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트렌드 고체절연, 혼합기체랑 SF6 가스, 그 다음에 압축공기 이 정도로 정리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모범 답안이니까 이거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만 써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 하나. 자 현재 혼합가스를 쓰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잘 보세요. SF6 가스량이 100%로 다가갈수록 어떻게 돼요? 성능이 좋아지고 있죠. 그죠? 근데 N2 가스량이 100%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성능이 뚝 떨어지잖아요. 40%로 떨어지잖아요. 이 그래프 아시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교류 상용주파 파괴 전압이던 내 임펄스 파괴 전압, 이 다 절연력인데 그 절연력이라 하는 놈은 결국은 SF6 가스하고 N2 가스의 혼합비로 놨었을 때 N2 가스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절연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혼합가스도 한계가 보인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요 적절한 수준을 조합을 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 이런 수준이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좀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려주면 훨씬 더 임팩트 있는 답안지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요거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2교시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백그라운드를 집어넣고 두 번째, GIS에서 쓰이는 SF6 가스의 특성은 뭐냐? 그 다음에 일반 특성도 어느 정도 좀 집어넣고 대체가스는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는 것보다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말로 편하게 풀어서 써라 라고 하는 게 제 2교시 1번 문제에 주장하고 싶은 바입니다. 자, 그래서 2교시 1번 문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